이번에 IM-1이 착륙을 할 때 자기 스스로 가져갔었던 거리 관측 레인지 파인더라고 하는 그게 고장이 났었어요. 네. 저... 눈이 고장 난 거예요. 네, 고장나서 IM 엔지니어들이 멘붕이었죠. 어느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나사에서 가져간 탑재체 하나 있잖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착륙선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진 거리 측정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사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도도 다르고 그래서 그 역으로 추산해서 계산하고 뭐 이런저런 노력들이 필요했었던 거죠. 네. 보통 이것들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작업인데 이분들이 1시간 반에 해냈습니다. 와. 진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천문연구원의 이덕행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온 이덕행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아,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인상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저의 전 직장 동료입니다. 비슷하다, 그러고 보니까. 아니, 다들 약간 약간- 인상이 선해. 아, 그럼요. 아니, 엄청 풍부하게 많이 오늘- 준비하셨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달에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를 다 가지고 오실지 몰랐어요. 약간 이거 각을 진짜 잡고 보여주겠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자산들이거든요. 이제 얘기해 주시겠지만 달에 갈 겁니다. 이 친구들이 가는 건가요? 저 친구들이 갑니다. 그거를 직접 들고 오셨어요. 이걸 이렇게 보다니. 그래서 오늘 이야기 너무나 기대되는데 민간 달 탐사 우주에 대해서 네. 본격적으로 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료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시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민간 달 착륙선 임무입니다. 꽤 핫한 주제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라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지난 1월이었죠. 미국 최초의 민간 기업이 시도했던 달 착륙선 아스트로보틱사의 페레그린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민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같다. 그렇죠. 이게 급이 좀 다른 겁니다. 저게 원래 페레그린이 착륙했으면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저건 지금 그렇죠, 상상도입니다. 상상도죠. 네, 추락했어요. 네,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지난 1월 8일에 발사가 됐죠. 유나이티드 런치 에어 얼라이언스 ULA 벌컨 센타우르 로켓에 실려서 이제 발사가 됐고요. 그래서 임무명은 페레그린 미션 1입니다. 그래서 이런 궤도를 가지고 갔었죠. 약 한 달 반 정도 항행 후 달 착륙을 시도할 계획이었는데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출발하다가 다시 지구로 떨어졌어요. 아유. 네. 발사 한 7시간 만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발사하는 거를 한국 시간으로 오후 늦게 이제 보고 편안히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미국하고 회의를 하는데 잘 가고 있지 이러는데 갑자기 어둡더라고요. 네, 그래서 표정들이 이제 너 못 봤냐? 못 들었냐? 이러는데요. 연료가 누수가 돼서 네. 안타깝게도 큰 결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구 재진입 장면인데 역시 이것도 상상도예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우주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최후를 맞는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장렬히 대기 중에 불타서 없어졌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레그린 미션 1이 잘 갔으면 어떤 일을 했을까? 그죠. 예. 지금 보시는 그림에 중간에 이제 판 같은 게 보이죠? 거기에 뭐 위나 아래쪽에 뭐 이것저것 박스 비슷한 게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탑재체입니다. 고유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탑재체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그 탑재체가 한 20개 정도가 이제 실렸는데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나사에서 보내는 탑재체들도 있고요. 물을 탐지한다든가 고에너지를 입자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일단 클립스를 설명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클립스는 CLPS의 약자인데 네. 커머셜 루나 페이로드 서비시스의 네. 약자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CLPS인데 민간 달 탑재체 서비스입니다. 나사에서 민간 기업을 통해서 달 착륙선을 개발시키고 착륙선을 개발하는 민간 업체가 이제 선발이 되면은 거기서 미국 업체 중에서 달 착륙선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나사가 준다. 그리고 나사의 요구 조건은 대신에 우리가 보내고 싶은 탑재체를 너네는 실어줘. 그렇죠. 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인 거죠. 네. 기존에는 나사가 뭔가를 다 만들고 거기다 실어서 뭔가를 했다면은 네. 일단은 탑재체만 만들고 너네한테 돈 줄 테니까 너네가 만들어봐. 근데 이게 나라가 만들면 돈이 훨씬 커져요. 근데 이거를 민간 기업 할 때 요 정도를 줄 테니까 만들어봐. 그럼 민간 기업은 뚝딱 만들어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들이잖아요. 외주를 주는 거 맞아요. 외주. 포카리 스웨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런 광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클립스 탑재체는 나사가 자기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과학 탑재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내기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착륙선을 개발할 돈을 주는 건데 네.
업체 입장에서는 네.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네. 최대한 아끼고 활용해서 빈 공간을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네. 나머지 공간들을 이 아스트로보틱은 굉장히 잘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광고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는 굉장히 마이크로 소형 로버인데 네. 네. 이게 카네기 멜론 대학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갔으면 아마 미국에서 최초로 마이크로 로버가 되지 않았을까. 아. 네, 그래서 이런 사이언스 임무도 있고 여러 가지 커머셜한 광고를 위한 것도 있고 아트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폰이 붙습니다. 왜냐면 민간 기업이니까. 와, 신기하다. 이게 민간이랑 하니까 또 이것도 되게 신박하네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민간 기업이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게 불과 5년 전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SNS에 올린 건데 이스라엘의 스페이스 IL이라는 곳에서 네. 올린 겁니다. 이분들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민간 최초의 달 착륙선을 보냈어요. 근데 실패했었죠. 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나사의 그 에라로죠. 네. 루나 레커네상스 오비터 달 정찰 위성. 그 위성을 가지고 이제 달 표면을 찍은 건데 착륙하기 전과 후가 확실히 보이죠. 네. 잔해들이 이렇게 파편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실패했었던 첫 도전이 불과 5년 전이에요. 그리고 5년밖에 안 됐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2월 22일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물론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실 거죠?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나사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본인들이 원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는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최초로 민간 기업이 달 착륙을 성공했다 하는 게 최근 일이었습니다. 항상 옛날에는 뭔가 정확하게 목표한 대로만 딱 돼야 성공이었는데요. 네. 연착륙만으로 해도 임무가 성공이다. 대표적인 게 일본의 슬림이었죠. 일본의 슬림도 일단 부서지지 않고 통신이 가능하고 이 상태로 됐으니까 성공으로 본 거죠. 슬림도 그렇고 지금 성공했던 이 성공한 사례는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I와 M을 약자를 따서 IM1. 그래서 아. 영어식 별명이라고 할까요?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가 성공을 했죠. 슬림도 그렇고 이 오디세우스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무인입니다. 그래서 민간 달 탐사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저는 감히 부르고 싶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궤도선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달 착륙선을 민간 기업이 보내는 시대가 왔다. 아. 그러면 어떻게 이 5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어, 5년 만에 어떻게 갑자기 많은 기업들이 생기기도 하고 음. 착륙에 성공하는 시대까지 왔는지 음. 궁금하죠. 네, 네. 그렇죠. 네, 시작이 있었어요. 아. 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상금을 건 경쟁이 있을 때 여러 도전자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1등하지 못해서 상금을 못 얻는다더라도 그 도전만으로도 경험이 되고 이게 훗날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 착륙 임무에서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엑스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저런 게 있었군요. 저런 게 있었습니다. 네, 엑스프라이즈는 민간 달 착륙 임무의 시작이자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금이 있을 때 뭔가 이제 도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엑스프라이즈가 있었고요. 네. 두 번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엑스프라이즈에서 첫 번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놀스롭 그루먼 루나 랜더 챌린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스텐이라고 하는 마스텐 스페이스 시스템스라는 그 캘리포니아의 로켓 기업이죠. 네. 여기서 이제 상금을 획득을 했고요. 나사 주간의 모사 착륙 경쟁에서 상금을 또 얻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구글이 들어갑니다. 와. 구글 루나 엑스프라이즈라고 하는 본격적인 민간 달 착륙선 개발의 신호탄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구글 루나 엑스프라이즈에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또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스페이스 IL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베레시트라는 착륙선을 가지고 달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실패를 한 거죠. 연착륙에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스페이스 IL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쿠토 R 미션 1이라고 하는 일본의 아이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아이스페이스도 이거 참여한 이후에 22년도 말이었을 텐데 네. 발사를 해서 네. 작년 4월 25일 착륙을 시도했다가 착륙에서 마지막 또 역시 실패합니다. 그만큼 달에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아요. 않네요, 진짜. 근데 저희가 달의 면적을 생각하면 지구로 따지면 아프리카 대륙보다 조금 더 넓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을 이해하고 싶을 때 아프리카 대륙에 한 몇십 번 간다고 해서 그 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알 수 있는가? 네. 네. 그건 아니죠. 그쵸.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아직은 너무나 미지의 세계고 과학적인 탐사가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럼요. 네, 그럼 민간 기업들이 왜 달에 가는가? 그러니까 왜 가는 거예요? 왜? 미래에 아. 투자하겠다. 맞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이죠. 아, 근데 사진 너무 잘 만드셨다. 이게 유명하신 일론 머스크 형님이 우주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달기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달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딱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왔고 네. 왜 달에 민간 기업들이 가는가에 대한 답은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랩장님이 말씀하셨던 네. 향후 먼 미래의 돈도 돈이겠지만
지금 시대는 이제 당장 돈을 주고 보내줘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열렸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열린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했던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클립스. 네, 클립스 커머셜 루나 페일로드 서비스입니다. 이게 나사 민간 달 탑재체 서비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클립스 계획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연관이 있습니다. 일환이죠. 어떻게 보면 서포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보시는 그림처럼 유인 우주인을 달에 착륙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시행 중이고 아르테미스 1 갖고 이제 2 준비 중이죠. 3부터 유인이 달에 처음으로 착륙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무인 탐사선을 먼저 보내서 달 환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가려면은 안전 같은 거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관측을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클립스 미션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클립스 미션이 아르테미스의 하위 프로그램이다. 네, 이게 아. 뭘까요? 민간 우주 기업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스페이스X도 있고 스페이스X. 뭐 대기업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아스트로보틱과 인투이티브 머신스도 다 스타트업이에요. 그 스타트업이 달에 착륙을 성공을 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새로 만든 기업이 달에 쫙 보내가지고 딱 쓴 거지, 달에. 근데 스타덤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겠네? 그럼. 절호의 찬?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업체들은 초기 나사가 클립스 미션을 통해서 달에 탑재체를 보낼 착륙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 업체들을 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착륙선을 개발할 수 있는 후보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선별된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아무나 갈 수는 없고 제가 목록을 쭉 나열해봤어요. 지금 있는 이 목록들이 뭐냐면 현재 나사가 달에 보낼 착륙선을 선정한 업체들과 임무 순서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9개가 있는데 아스트로보틱 첫 번째는 실패를 했고 네. 두 번째 이 왼쪽에 보시는 글씨에서 TO2가 있죠. TO라는 게 태스크 오더예요. 순서에 맞게끔 나사가 일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태스크 오더 넘버 2에 갈 업체들을 아스트로보틱과 인투이티브 머신스, ABIM 두 업체들을 선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약간 계약 번호 이런 거든. 그렇죠. 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있는 거고 보시면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24년도가 엄청 많아요. 그러네요. 엄청 많네요. 그쵸? 금년에만 달 착륙을 저게 다 성공한다 그러면 4번 더 남았어요. 와. 네. 앞으로 계속 달 착륙이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초기 임무들은 TO라는 표현이 있는데 태스크 네. 오더죠. 근데 밑부분에는 CP예요. CP가 뭐냐면 클립스의 약자인 C 그리고 네. P는 프리즘 콜이라는 건데요. 프리즘 프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달 표면에서의 탑재체를 연구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앞부분에는 약간 좀 기술 검증이라든가 네. 아니면 착륙을 돕기 위한 탑재체들이 줄을 이루고 한다면 저희가 가는 것부터는 정말 나사에서 각 잡고 과학 탑재체를 보내겠다라고 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아폴로의 착륙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인데 지금 11호가 착륙했습니다. 쭉 달이 지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낮과 밤이 바뀌는 거죠. 이제 12호가 착륙했고 여기서 보시면 몇 가지 좀 시사점을 알 수가 있는데 착륙 지점이 낮과 밤의 경계에서 가깝게 착륙하지 않나요? 네네네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더 낮 시간에 햇볕을 받아서 솔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운영 기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밀 착륙이 그만큼 더 중요한 거고요. 네. 다른 의미도 더 있지만 착륙을 그리고 하는 것도 되게 디테일하구나. 예. 그리고 대부분이 위도를 봤을 때 적도 부근일까요? 아니면 극지방일까요? 지금까지는 적도 부근인데요. 그렇죠. 다 이제 중간 부분에 착륙을 했죠. 네. 북극이나 남극 지역에 착륙한 게 없었죠. 네. 추운 남극의 환경이라든가 극지방에 착륙하는 게 지형도 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착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점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 시사점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그림이 클립스에 현재 나열됐었던 임무들의 계획된 착륙지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왼쪽의 그림은 달의 전면부, 그리고 네. 아폴로도 다 달의 전면에 착륙을 했었죠. 그리고 달의 반대편에 착륙하는 것도 저 뒤쪽에 있어요. 4번, 5번.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남극에 착륙하는 것들이 6번부터 8번까지 쭉 임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간다라고 하지만 무인 달 표면 과학 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그림은 바이퍼라고 하는 휘발성 물질 조사 극지 탐사 로버입니다. 요거는 나사가 만들어서 보낼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 로버는 한 80%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로버는 특이하게도 물을 찾기 위해서 가는 사실 1m짜리 드릴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별로 안 그래 보이지만 네. 2.5m 한 1.5m
골프 자동차 정도 되는 크기예요. 네. 이 안에 1m짜리 드릴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뭔가 물 비슷한 걸 찾아냈다 그러면 이제 드릴로 확인해 보는 건가요? 맞아요. 오. 이게 대표적인 나사의 과학 임무인 거죠. 그래서 이클립스 임무는 중요한 게 경제성을 가지면서도 민간 업체의 니즈도 맞고 과학을 하고자 하는 나사의 니즈도 맞고 그래서 이클립스라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에클립스로 갔던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아스트로보틱이었고 네, 안타깝지만 상상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미션 1, IM-1이었죠. 착륙선이 네, 이것도 상상도입니다. 왜 상상도냐? 공식 기자회견 그림인데 넘어졌습니다. 안타깝게 넘어졌어요. 착륙 지점이 한 1.5km 정도 좀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고도가 좀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순간에서의 하강 속도가 좀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좀 부러지고 네. 좀 안타깝게 착륙하면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네. 착륙하기 직전의 사진과 오른쪽은 착륙한 이후의 사진인데 네. 착륙 위치를 나사의 에라로 루나 레커넌산스 오비터의 위성으로 관측한 그림입니다.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IM이 좀 몇 가지 최초의 기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민간 기업으로 달 착륙에 성공한 거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또 연료도 최초로 메탈록스라고 하는 액체 메테인 그리고 액체 산소를 가지고 처음으로 그걸 썼어요. 네, 그리고 우주에 간 거고 기존에는 거의 뭐 하이드로진 이런 걸 썼었는데 새로운 연료를 써서 간 거죠. 좀 친환경적인 또 아폴로 이후 미국 최초입니다. 그렇죠. 무려 52년 만에 그 사이에 또 중국, 인도, 일본 등이 성공은 했지만 차이가 뭐냐면 민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최초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냐면 최초의 달 남극 착륙이 성공한 거예요. 그 전에 가장 가깝게 착륙했던 거는 찬드라얀이요. 인도의 찬드라얀이었었는데 그게 아마 위도가 69도 정도였을 거예요. 얘네는 80,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끝이에요. 네, 거의 남극에 가까이 왔죠. 네. 여러 가지 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좀 넘어졌지만 네. 예, IM-1에서 가져갔던 탑재체 임무들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6개의 과학기술 탑재체가 나사에서 준비한 것들이 실려갔어요. 예, 이거 말고도 민간으로 일단 나사에서 싣고 간 거를 먼저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가 LN-1이라고 하는 건데요. 루나 노드 1. 예, 이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데몬스트레이터예요. 달 자동 항법 시스템을 시연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S밴드 비콘 신호를 발생을 시켜서요. 지구나 아니면 궤도선에서 이 신호를 잡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바다에서 등대가 불빛을 깜빡깜빡 하듯이 네. 우주의 등대인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연해주는 시연 장비가 들어갔고요. 네, 이 탑재체도 참 재밌어요. 이게 RFMG인데 약자가 좀 많죠. RFMG가 뭐냐면 라디오 프리퀀시 매스 게이지라는 건데 라디오 프리퀀시는 알겠죠. 전파. 매스 게이지는 질량 게이지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추진체의 연료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탑재체예요. 근데 우리 자동차도 연료 잔량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부표 같은 걸 띄워가지고 네. 연료가 쭉 내려가면 부표에 연결된 이 막대의 각도가 계속 바뀌겠죠. 그 각도를 재서 우리가 얼만큼 남았다 이런 거 알 수가 있는데 우주는 어떨까요? 우주는 그게 안 먹히지 않나요? 그렇죠. 중력이 없죠. 그럼 뭐를 이렇게 달아놓나 처음부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이걸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나사에서 RFMG를 가져갔고요. 여기서 이 통 안에 보면은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소형 안테나들이 탱크 내부에 배치가 돼 있고 이 전파를 통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와 출렁거림과 이 주파수들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델링해서 역으로 얼마 정도 남았다를 추론하는데 꽤 잘 맞춰요. 나사 분들이 이미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가져갔었어요. 물론 이제 좀 다른 버전이지만 네. 가져가서 이미 좀 실증을 했었고 사실 이것도 최초예요. 우주 탐사선에 실제로 실증해서 들어간 거는 처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클립스나 달을 넘어서 이제 화성을 갈 때 굉장히 장기간의 항행이 되겠죠. 그런 임무가 있을 때 얼마간의 연료가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앞으로의 계획을 짤 때 굉장히 유용한 거죠. 예, 참 재밌는 탑재체예요. 그러네요. 요거는 요건 스캡스라는 건데요. 네. 요거는 카메라예요. 랜더 옆부분에 달려서 밑을 관측하는 카메라입니다. 근데 밑을 왜 관측하냐? 착륙할 때 착륙선이 역추진하기 위해서 감속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산하는 그 먼지를 관측하는 탑재체입니다. 좀 신개념의 탑재체죠. 왜 관측하느냐? 먼지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얼마 정도의 추력을 쓰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높이에 따라서 계속 찍어서 이 먼지 구름들이 얼마나 크게 또 얼마나 멀리 또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으로 이것들이 비산하는지들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측해서 시뮬레이션한 거랑 비교해보면 달 표면의 먼지 특성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유인 임무나 여러 가지 다른 임무에서 착륙 그 패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장비들이 있는 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그걸 만드나 이런 계획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방면에 중요한 그런 탑재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거는 관측을 이번에 못했어요. 이번에 IM-1이 착륙을 할 때 자기 스스로 가져갔었던 거리 관측 레인지 파인더라고 하는 그게 고장이 났었어요. 네. 눈이 고장 난 거예요. 네.
네, 고장나서 IM 엔지니어들이 멘붕이었죠. 어느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나사에서 가져간 탑재체 하나 있잖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착륙선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진 거리 측정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사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도도 다르고 그래서 그 역으로 추산해서 계산하고 뭐 이런저런 노력들이 필요했었던 거죠. 네. 보통 이것들이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작업인데 이분들이 1시간 반에 해냈습니다. 와. 진짜. 그래서 착륙을 가까스로 성공한 거예요. 물론 넘어졌지만. 사실은 착륙 시간이 계속 연기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착륙은 해야겠고 눈은 고장났고 이걸 머리를 써서 그 시간에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고장났으니까 다른 거라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한 거 약간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죠. 신기하다. 근데 1시간 반이면. 왜 1시간 반이냐? 궤도를 한 바퀴 돌 때마다 다시 돌아. 다른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고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 안에 끝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던. 지금 그 설명드린 이 스캡스라는 먼지 구름을 관측하는 장비도 결국 착륙하고 나서 한 몇 시간 전에 살려냈다고 해요. 관측은 한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오는 걸 좀 봐야겠죠. 지금 보시는 이 탑재체는 롤세스라고 하는 건데 저주파 전파 관측을 하는 수신기예요. 이것도 사실상 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상 얘는 착륙하고 나서 전개에서 달에 있는 저주파 전파를 관측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달려있어요. 한 4개가 달려있는데 네. 높낮이가 서로 다르게 달려있어서 실제 이게 지구에서도 전파들이 오죠. 인공 전파들. 그리고 인공 전파들을 상쇄시켜서 자연적인 전파를 가려낼 수 있는 장비를 다 설계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하강할 때 그 전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봤고요. NDAL이라고 하는 탑재체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내비게이션 도플러 라이다. 이게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한 도플러 효과를 활용해서 라이다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을 쏴서 반사되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 간격을 측정해서 이제 속도도 측정할 수 있는 여기서 나온 요 데이터를 대신 활용해서 착륙을 성공한 겁니다. 네. 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효자 최고의 노릇. 아웃풋입니다. LRA라고 하는 거고요. 레이저 레트로 리플렉터. 굉장히 조그만 역반사체예요. 우리 네. 한 손바닥만한 한 5cm 정도 되는 오레오 쿠키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역반사체인데 안될가게에서 한번 다뤄주셨죠. 네. 요거는 거의 대부분의 착륙선에 다 가져가는 건데 빛을 여기다 쏘면 다시 왔던 방향으로 반사를 시켜줘요. 지구 또는 궤도선에서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근데 요거는 전력 소모가 없죠. 굉장히 작죠. 가볍죠. 거의 모든 착륙선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착륙하는 데에다가 무조건 곳곳에 뿌려놓는 거죠. 그리고 추가 탑재체가 그러니까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업체가 파는 거죠. 남은 공간을 파는 게 이제 6개가 있는데 루나 그램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뭐 인류의 유산을 달에 보존하자 아. 이런 취지로 네. 지구에 대한 정보를 담은 판을 이제 배치시킨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가운데는 문 페이즈 아트 큐브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프 쿤스라는 예술가죠. 그래서 달에 서로 다른 위상을 배열한 거예요. 총 125개의 달에 서로 다른 위상을 표현해서 배열한 예술 작품이에요. 어쨌든 네. 그분이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공간을 사서 보낸 거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옴니 히트 인피니티입니다. 콜롬비아 써있죠. 여러분들 그 패딩에 보면 안쪽에 있는 골드 도트 패턴 그게 이제 똑같이 가져가서 실제로 다른 표면에서의 차폐 효과를 시연한 거죠. 네, 그렇죠. 시연도 하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론스타 루나라는 탑재체가 있는데 네. 요거는 정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자 하는 취지로 달에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또 썼고 또 가운데 있는 이글캠이 이게 또 이슈였죠. 네. 저게 미리 이제 땅 착륙할 때 튀어나와서 착륙하는 모습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라이다 문제로 맞아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꼬였죠. 사실상 30m 높이에서 얘를 사출해서 여기서 이제 사출되는 그 탑재체는 여러 각도 방향으로 이제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각도에 착륙을 하든지 착륙하는 본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탑재체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출은 안 됐습니다. 네. 아쉽네요. 들어있어요.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도예요. 달을 착륙하는 거를 제 3자 시점에서 관측하는 거는 이게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시도가 안 됐지만 오늘 새벽에 그 방송에서는 이게 나중에는 또 사출을 했다고 해요. 착륙한 그 상태에서 옆으로 한 3m 정도 갔는데 안타깝게도 와이파이가 잘 안 됐는지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받지는 못했다. 또 깨어나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지를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탑재체는 ILO-X라는 건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국제달관측협회라는 비영리 기구인데 야 우리 왜 지구에서만 천체 관측을 하냐? 달에서도 해보자. 안정적인 관측 장소인 달에서 듀얼캠으로 은하수, 밀키웨이를 관측을 한 최초의 시도죠. 오. 현재 관측 데이터를 계속 받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쓰러졌기 때문에 원하는 각도를 얻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 데이터는 받고 있고 현재도 좀 초기 데이터는 릴리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안타깝게도 초기 데이터를 봤는데 네. 각이 좀 잘 안 맞아서 햇빛이 보이니까 아. 때문에. 네. 아, 물론, 아유, 네. 아쉬워라.
여러 가지 좀 아쉽지만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그림이죠. 달 표면에 이제 초기 결과로 착륙하는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지지용 다리가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인데 물론 이제 이게 좀 부서지고 넘어지긴 했죠. 딱 네, 왼쪽이 이제 30m 상공에서 찍은 거고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현재 모습입니다. 네. 착륙선에 부착된 협시야 카메라로 얻은 사진인데요. 현재의 착륙선의 자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원래 있었던 것보다 조금은 각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넘어져 있는 상태다. 물론 이제 넘어져는 있지만 나사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IM의 CEO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임무는 성공한 임무다. 왜 성공했냐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착륙. 아까 말한 소프트 랜딩. 그렇죠. 네.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 탑재체에서 요구하는 그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전송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사에서는 그 스캡슐 제품의 것들을 네. 했고 그래서도 이거는 분명 성공한 임무다라고 브리핑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있었지만 이런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아유, 그럼요. 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네, 그럼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